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서 조선시대 생활문화 중에 첫 번째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의 신분,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다양한 징표물들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념과 어떤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선 왕실 사람들은 그들을 상징하는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명장에 걸맞는 또 다양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경제적인 대우인데요. 그들의 대우는 법제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경제적 대우를 대표하는 것이 궁망전이라고 하는 토지입니다. 왕은 그 내수사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전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노비 그리고 토지를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그 동거 가족이 되는 처자식들에게도 임명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그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왕비 같은 경우 왕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00결 이상의 그 막대한 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000결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이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1결은 토지 수확량을 계산했을 때 지게로 100짐이 나오는 그 수확량 단위가 1결입니다. 그러니까 1000결 하면 100짐 곱하기 1000결 하면 지게로 옛날에 10만 짐 정도의 그 수확량이 나오는 토지를 받게 됩니다. 왕비가 되면. 후궁 중에서도 왕을 낳은 후궁은 왕비와 마찬가지로 한 1000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1000결 정도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 한 1000석이나 만석 정도의 그 곡식이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의 부인, 즉 왕비가 됐다 또는 후궁이 됐다, 후궁 중에서 후계자인 왕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10만석, 1만석, 많게는 만석, 적게는 수천석 정도 되는 토지를 받았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왕의 자식들, 왕자와 왕녀들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 못지않은 상당한 토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비가 아들을 낳아서 그 대군으로 책봉되면 850결의 토지를 받았습니다. 공주 또한 그 정도의 토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결 가까운 토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 또는 후궁, 왕자 또는 공주 이런 사람들은 1000결 안팎을 기본적으로 토지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한 만석군 정도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궁이 낳은 옹주와 또 군은 대군이나 공주보다는 조금 적어서 800결을 받았는데 그것도 적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의 동거 가족인 공주, 옹주, 대군 또는 군 아니면은 후궁, 왕비가 되면 기본적으로 800결 이상이라고 하는 큰 토지를 받아서 막대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토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상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조선 팔도 전국 각지에서 나는 아주 맛있는 좋은 음식 자료 또 생활 자료 이런 것들을 궁중으로 올려보내는 제도입니다. 진상을 통해서 이들은 음식 재료를 조선시대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궁중에서 왕과 함께 사는 동거 가족들, 즉 왕실 사람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최고 임명장과 도장을 받고 그거에 걸맞는 토지 그리고 진상을 받음으로써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 식생활과 관련돼서 사홍원이라고 하는 그
관청이 있었는데요. 사옹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것은 맡아본다는 뜻이고 옹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중 안에 식사를 담당하는 관청이 바로 사옹원인데 사옹원은 그 조선시대 왕이 생활하는 강령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 왕과 함께 사는 궁중에서 살고 있는 왕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공급했는데요. 이 사옹원에서 조선 팔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을 이용해서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요리사들이 사옹원에 배속돼서 이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서 왕, 왕비, 그리고 왕의 자녀들, 그리고 대비마마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옹원에서 만들어지는 조선시대 궁중 음식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최고급 음식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왕의 수라상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왕의 수라상은 큰 밥상과 작은 밥상 두 가지 밥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큰 밥상에는 그 흰 쌀밥을 담아놓은 흰 밥이 있고 그 옆에 탕이 있습니다. 한국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 문화가 온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온돌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밥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식사 생활의 기본은 바로 밥과 국 그리고 그 외에 반찬이 되겠습니다. 왕의 식생활 또는 왕과 같이 살고 있는 왕비 또는 왕의 가족들도 왕과 비슷한 그 밥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흰쌀밥 그리고 국인 탕국 그 외에 10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밑반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밥상으로다가 밥을 먹게 되는데 왕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밥상에 혹시 독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미상궁이 이 밥상 옆에 앉아서 왕이 식사하기 전에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하나하나 미리 맛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 상궁을 미리 그 음식 맛을 본다 해서 기미상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그 왕의 밥상을 보면 밥그릇은 다 하얀색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든 그릇일까요? 네, 예상했다시피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은으로 만들었냐 하면 이 음식을 담았을 때 혹시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면 은그릇일 경우에 새카맣게 그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왕실의 그 밥그릇, 식기들은 기본적으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저도 은수저이고요. 젓가락도 은젓가락이고 밥그릇도 은밥그릇이고 굿그릇 그리고 그 외에 반찬그릇도 기본적으로 은그릇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 왕실의 밥상, 왕실의 그 식기는 다 은으로 되어 있는데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은 궁중에서 왕과 함께 사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규제한 가장 강력한 법도는 조선시대가 유교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도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의해서 규제되었습니다. 즉 이들의 생활은 유교적 생활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사람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한 가장 강력한 유교의 그 이론은 무엇이냐면 주자가래라고 하는 이론서와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그 유교 생활 의례서가 있었습니다. 주자가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가장 숭상했던 주자라고 하는 분이 쓴 생활 의례서입니다. 말 그대로 주자가 쓴 가정 의례서란 의미에서 주자가래라고 하는데요. 조선을 주도했던 양반 이들의 생활을 규제했던 가장 강력한 생활 의례사가 바로 주자가래입니다. 이 주자가래는 양반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왕실 사람들의 생활도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왕실 사람들의 공식적인 생활을 규제했던 것은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의례서입니다. 국조 의례에는 바로 가례, 빌례, 굴례, 그리고 흉례, 마지막으로 길례 이렇게 5가지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의례를 규제한 의례서였습니다. 이 의례서에 입각해서 조선 왕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고 결혼하고 또 죽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후손을 생산하고 조선시대 양반과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한 가장 강력한 의례서였던 주자가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안과 밖을 구별하여 집을 깊게 하고 문을 굳게 하여 안과 밖이 통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안과 밖은 운무를 같이 하지 않고 안과 밖은 목욕실을 같이 하지 않고 안과 밖은 화장실을 따로 한다. 그리하여 남자는 밖에서 밖의 일을 다스리고 여자는 안에서 집안일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유교 의례에서 중요시하는 남녀 유별 또는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그 윤리입니다. 바로 이 윤리에 입각해서 집을 지을 때도 남자의 생활 공간인 바깥집, 여자의 생활 공간인 안집을 짓는데요. 양반 가옥 같은 경우 그래서 남자의 생활 공간을 사랑채라고 해서 바깥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여성의 생활 공간 당연히 안채라고 해서 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바깥에서 생활하는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 그래서 바깥 사람이라고 했고요. 여자는 안채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과 밖이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했는데 조선 왕실 사람들도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활 윤리에 의해서 안과 밖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사실은 유교에 입각한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전통시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교 문화가 미약했고 영향력이 약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천황이 살던 교토에 그 어소가 있었는데 이 어소의 그 생활 공간을 보면 남자가 사는 천황의 생활 공간인 바깥 공간이 있고요. 천황의 부인과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안쪽 공간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시대 궁궐도 왕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외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왕의 부인, 후궁, 왕비 그리고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안쪽 공간이라 그래서 내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 사람들은 궁에서 왕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왕은 외전에서 살고 있고 그 가족들은 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왕의 생활 공간이 이루어지던 곳이 강령전이었는데 왕비의 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간은 무슨 전이라고 불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태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외에 그 왕의 그 후궁들이 살던 곳은 교태전 뒤쪽에 쭉 몰려 있었습니다. 후궁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뒷집이란 뜻입니다. 왜 뒷집이냐? 왕의 본부인인 왕비의 집 뒤에 있기 때문에 후궁이라고 했습니다. 후궁은 다시 말해서 뒷집이기 때문에 교태전 뒤에 그 왕의 후궁들이 산 곳인 후궁이 쭉 있었고요. 그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 그리고 왕의 후궁들이 사는 후궁 생활 공간 안에 왕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비가 생활하고 있는 교태전 안에 왕비가 난 아들과 딸들, 즉 대군과 공주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 미성년 아들, 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궁들은 후궁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옹주와 군들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지요. 물론 혼인을 하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았습니다. 이 왕비와 후궁이 사는 생활공간 동쪽에 대비마마가 사는 곳이 있었는데요. 경복궁에
대비마마의 생활 공간인 자경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과 딸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궁궐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한 명 예외적인 존재가 있었지요.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자입니다. 세자는 왕의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세자는 왕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궁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궁궐 안에서 국왕과 더불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 세자의 생활 공간은 궁궐 안에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세자의 생활 공간을 동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복궁의 경우 여기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 동편에 세자의 생활 공간인 있었는데 이곳을 동궁이라고 하였거든요. 동궁이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세자의 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자는 어려서는 왕비의 큰 아들이었으니까 왕비가 살고 있는 교태전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동궁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세자빈과 함께 쭉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생활 공간인 강령전으로 자기는 가고 부인 세자비는 왕비가 생활하던 교태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왕비마마가 이때까지 살고 계셨다면 왕비마마는 교태전 동쪽에 있던 대비전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조선시대 이 궁궐 생활이 유교의 유교 문화, 남녀 유별 또는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 입각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또는 베트남 같이 동아시아 공용의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궁중 문화, 특히 궁궐 문화에서도 특별한 조선의 특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의 거주 문화는 온돌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궁궐도 기본적으로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생활하고 있는 이 강령전의 경우에 강령전 중간은 마루로 되어 있는 대청으로 되어 있고 좌와 우에는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궁중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주거 문화, 한식 문화를 대표하는 생활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궁중에서도 이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이 생활 문화에서 이 온돌을 덮이고 또 온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 문화가 온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돌을 덮이기 위해서 당연히 뗄나무를 넣어서 온돌을 덮이는데요. 이 온돌을 덮이기 위해서 발달하는 게 굴뚝 문화가 되겠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떼서 그 불이 구두로 들어가서 구두를 덮여서 온돌을 덮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온돌을 덮이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뽑아내기 위한 시설이 바로 굴뚝입니다. 조선 이 궁궐에도 이 아름다운 굴뚝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강령전과 교태전에는 아주 예술품처럼 이쁜 굴뚝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굴뚝이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굴뚝 문화가 나오는데 이 굴뚝이 왜 가능하냐? 바로 온돌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온돌은 보다시피 구두를 놓고 그 구두 위에 장판을 깔아 놨습니다. 구두는 그래서 장판 위에 구두 위에 장판이 있기 때문에 이 온돌은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고 따뜻한 온돌 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 궁중에서 생활하는 일상생활 문화는 온돌 문화인데 이 온돌 문화는 첫째가 무엇이냐? 이 바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이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여기서 잠을 잤다가 일어날 때는 다시 이불을 개고 다른 곳에 넣는 이런 생활 문화가 발달합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이 온돌 위에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을 이 온돌 위에 차리기 때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반드시 앉아서 손으로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이런 식생활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잠을 자고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온돌 위에 이부자리를 깔고 그 이불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 문화가 되겠지요. 가족이 모이고 손님이 올 때도
이 온돌 안에 손님을 모시고 또 가족을 모셔서 온돌 안에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는 이런 조선시대 생활 문화가 궁중 안에서 이렇게 온돌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그 궁중 문화, 특히 그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궁궐은 기본적으로는 유교 문화라고 하는 유교의 부부 유별,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이 유교 윤리에 입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돌이라고 하는 조선 고유의 문화가 결합돼서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주거 문화, 또 독특한 주거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온돌 문화와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조선 왕실 사람들의 궁중 문화에서 구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왕실 사람들의 문화는 유교 문화라는 면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공유되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와 또 차별되는 온돌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 생활을 영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고도 다르고 다르고도 같은 이런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의 주거 생활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